러셀 커크의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에서 6장 공동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자연적으로 군집을 이루며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즐거움을 누리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고독한 사람은 야수이거나 신이라고 했는데, 신이 아닌 우리는 야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동체를 이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공동체가 약화된다면 그곳엔 무질서한 자유가 아닌 숨이 막히는 집산주의가 들어서게 됩니다. 미국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공동체는 사적인 자유와 사적인 권리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알렉시스 토크빌이 극찬한 미국의 도시와 마을, 지역에 있는 수많은 자발적 민간 단체들은 공동체에 봉사하고 공동체를 증진시키려는 미국인들의 특성이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오레스티스 브라운스는 미국의 영토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지역적 독립심과 기밀한 이웃사촌의식, 그리고 자발적 단체의 조화로 이뤄진 미국의 특성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유럽에서 발생된 중앙 집중화된 광신적 민주주의 체제와 다르지요. 이에 반해 20세기 급진적 사회개혁가들은 단일하고 경직된 틀에 사회가 강제로 당기기 원했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를 혐오했던 그들은 중앙정부와 행정명령을 통한 지배로 삶의 획일성을 추구했으며 개인적이고 지역적인 특색들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건전한 공동체가 견해와 관습의 다양성을 장려하고 중앙 집중화된 전제정치를 반대하는 것을 알았기에 히틀러와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들과 같은 급진적 선동가들은 권력을 잡은 후 너나 할 것 없이 지역 공동체 활력을 뿌리 뽑으려 했습니다. 저자는 또한 이것 이외에도 근대의 기술, 경제적 삶에서의 거대한 맹목적인 추세, 생산과 분배의 중앙 집중화, 농촌적 생활 양식의 쇠퇴, 지나친 인구의 이동, 오락과 풍습의 규격화, 지역 정치와 자선의 기능을 국가 연방의 관료 체제로 몰아가려는 시도와 같은 미묘한 영향들에도 주목하며 깨어있는 보수주의자라면 이러한 영향들과도 맞서 싸워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진정한 보수주의자라면 공동체와 공화국의 존재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심이 투철한 보수주의자들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거의 모든 행위들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려 합니다. 이에 반해 집산주의자들은 그런 일들을 대중국가가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대중국가는 중앙기관에서의 강제적 질서를 추구하며 인간의 모든 측면을 규제하고 통합된 단일 지배 체제를 작동시키려 합니다. 이것은 특정 계급과 무리들에게만 유리한 체제로 공동체가 과거에 행해오던 기능을 찬탈하게 되는데, 비가역적인 공동체는 자발적으로 다시 들어가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게 됩니다. 사법행정과 경찰 기능, 공공건물과 공공시설, 그리고 공공도로의 유지보수, 자선단체와 병원의 관리, 학교의 건립과 경제발전의 감독 등의 것들을 지역 정치체제와 민간단체들이 지역적으로 작동시키는 건강한 공동체는 시민들의 폭넓은 합의가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추상적 이름으로 피지배자의 동의에 근거한 정부는 축적되는 구성원의 태만과 자유의 찬탈 행위, 그리고 사회적 복리의 위험 앞에 자유와 인간의 위험성에 적대적인 중앙 집중화된 권력을 의존하게끔 하며 결국 공동체의 좋은 기능들은 평준화, 규격화된 비인간적 과정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자발적 민간 단체가 많은 미국엔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영향력들의 힘이 아직 강력하지만, 공공의 대중이 방심할 때 공동체의 특권에 수반되는 부담은 빠르게 중앙 집중화된 권력에 떠넘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학교의 운영과 공공시설의 보수, 자선과 경찰의 기능이 이관되는 현상을 용인하게 되면 조세의 부담 또한 높아지며 여러 수반되는 어려움들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중앙 집중화에 가까이 갈수록 관료제는 증가합니다. 국가의 힘과 그에 보내는 믿음 또한 증가합니다. 반대로 사회적 힘과 그에 대한 믿음은 감소하죠. 국가는 수입의 더 많은 부분을 요구받게 되며 생산의 활기는 상실됩니다. 비효율과 부패, 그리고 낭비가 증가되도록 산업의 국유화가 진행되며 산업은 강제 노동 체제에 의지되게 됩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해체와 중앙 집중화된 권력으로의 대체 현상은 문화와 도덕의 쇠퇴에도 비례하여 발생됩니다. 지역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문명과 품위의 기준을 심어줄 때 문화와 도덕이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형성하는 수없이 많은 작은 공동체보다 국가 그 자체가 강할 수는 없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그랬듯 중앙정부와 선택된 관료들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진 훈련된 사람들일지라도 전통적인 의무와 제도들을 빼앗긴 대중에겐 정의와 번영, 평온한 삶과 품위 있는 보살핌은 제공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무의 수행을 통해 책임과 신중함, 효율성과 자비심, 그리고 도덕성을 배웠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의무를 끌어안게 하며 스스로의 의무를 실천하지 않을 때 사회적, 도덕적으로 우리는 위축되게 됩니다. 자고로 사회적 책임을 떠맡은 관료 체제는 근면하고 고상하게 오랫도록 남지 못하는데, 중간 관리자와 공무원들도 도덕적으로 위축된 사회에서 충원되기 때문입니다. 즉, 해체되는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한 공무원들도 부패와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역학교위원회에 봉사하고 민간 자선단체들의 모임에 참가하며
지역 기금으로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 수리비를 부담하며 지역적으로 개혁을 통해 범죄를 억제하려는 노력 등은 성가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중앙기관으로 옮겨진다면 진정한 공동체의 지속은 불가능해집니다. 문명화된 삶은 협력적 행위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공동체가 소멸됐다고 야만 사회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우리는 집산주의의 시대로 밀고 나가지게 되지만 초기와 달리 시간이 갈수록 그것은 대단히 비효과적이며 비관대적인 양상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깨어있는 보수주의자라면 공동체와 마을, 국가와 사업조직, 시민사회 모임과 노조, 교회와 동업자 집단, 학교와 대학, 자선기금 등이 요구하는 의무를 다하기 마련입니다. 공동체와 자유, 그리고 사적 권리가 시민사회 질서의 전반적 구조 가운데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기에 공동체가 없는 인간은 인간보다 조금 못한 고독한 야수로서 그리고 한 국가의 노예 같은 군중에 불과한 존재로 남겨지게 됩니다. 자신의 의무를 경멸하지 않는 보수주의자는 중앙 집중화된 이상향과 자신의 타고난 권리인 공동체를 결코 맞바꾸지 않습니다. 저자의 통찰이 있은 지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SNS를 통해 전 세계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가 속한 지역과 마을에서 우리는 얼마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까요? 대한민국은 OECD에서 청년이 가장 많이 자살하는 나라입니다. 5천 명에 한 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회. 모두가 핸드폰은 바라보지만 서로는 바라보지 않는 사회. 이웃을 향한 애정의 회복과 공동체성의 회복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에서 6장 공동체였습니다. 청년의 웃음을 메이크업 청년정책 소롬입니다.